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네이버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조선주를 제치고 외국인의 원픽으로 등극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3조 원 가까운 순매도가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범 회장의 우호주주로 예상됐던 지분은 총 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 에이텍 모빌리티, 오리엔트 전공, 토탈소프트 등 다른 이재명 테마주도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윙이푸드가 미국 나스닥 상장 신청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윙이푸드는 지난 23일 나스닥으로부터 미국 예탁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이날 오후 공시했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205만 주, 예상 발행가는 4에서 5달러입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경기 개선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삼성전자 3%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7거래일 만에 13%대 반등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우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해볼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안전하게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저점 찍고 나서 21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제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대내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을 봤을 때 박스권을 계속 그리다가 저점 이탈하는 경우까지 왔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1등, 코스닥 1등, 알테오젠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많이 담아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 투자자만 담았습니다. 좀 기관 투자자 수급을 봤을 때 5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바닥 구간을 벗어나서 더 올라갈 가능성 보여준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증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증시가 좋으면 내 종목이 잘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흐름을 보면 쭉 가라앉았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물려있다가 잠시 반등한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증시 자체에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만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의료 AI, 루닛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정치 테마주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이랑 품절주랑 정치 테마주들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돈이 몰리는 테마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에 아직도 돈이 몰린다는 것은 지금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 매매하기에는 확실한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매매할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요. 시장 자체는 지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61선, 121선, 2650선을 돌파하는지 유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700선입니다. 700선 돌파하는지 유무를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짧게 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만이 기관과 또 외국인 두 가지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시장 주도 섹터는 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AI나 정치 테마주 또 신규 상장주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700선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인기 검색 종목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았던 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내일 시가에 빨리 공략 가능할 만한 혹은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볼 만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1등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센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솔루션 협업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흡사 이 패턴의 한화오션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하루 쉬었다가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다음날 시가에 한번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길게 보기엔 좀 애매해집니다. 제가 방금 한화오션을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패턴이 좀 이렇죠. 이때입니다. 이때는 장대 음봉 나오고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5%, 4~5%짜리 캔들이 나오죠. 그럼 시가에 들어갔으면 내가 4~5%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겁니다. 다만 이거 우리가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길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시장과는 좀 거리가 먼 전략입니다. 그래서 루닛 보실 분들은 짧게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SP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등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 하이드로 리튬과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얘가 61선 아래에서 상한가를 가고 갭이 3.95% 나왔는데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61선 밑에 가라앉아 있던 애가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 사례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61선 아래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61선 돌파하고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캔들을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상승이 제한되고 11선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음날 바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적산병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N풍년, 그다음에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변동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온전선 한번 볼게요. 가온전선 제가 나중에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승 N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N파가 상승 나오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N인데 원래 이 상승 N파 기법을 적용하려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만 이때 보시면 상승 부근에 나왔던 이 캔들이 음봉이지 않습니까? 윗골이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 유성형 캔들의 시가 부근까지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것은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 제가 가온전선 추가적인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13등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가 너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재차 4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닥에서 많이 가라앉아 있던 구간이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61선, 121선 다음 날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하고 우리가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봉 보시면 장대 양봉 이후에 60, 120 장기 이평선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장악형식으로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캔들이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HLB 그룹주 다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얘는 거의 다 올라왔네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입니까? 이 전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HLB 그룹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14등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없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 120, 여기가 60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그때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종가, 시가 두 개 다 되는데 지금은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만 설정을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60 라인 17,000원, 18,000원 라인 돌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가나 시가에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DS 단석. DS 단석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1조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쭉쭉 오르다가 최근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그러니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싸다라고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 이게 하나의 테마가 됐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돈이 안 돌 때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전고점 라인이 58,000원 부근인데 오늘 55,800원이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에 갭 뜨면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종목 역시도 시가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신석재 한번 보겠습니다. 일신석재도 18등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상승 파동을 그리다가 눌리고 파동 그리다 눌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다. 이거 우리가 어떤 기법 쓸 수 있습니까? 종가 매매. 윗골이 달리고 장대 양봉,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거래대금 급증. 종가 매매,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핑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는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온전선과 똑같이 1타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고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나왔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우리가 멀더라도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인데요. 단기 투자자들이 꼭 봐야 되는 화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종목들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매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게 볼 만한 시가 공략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 순위들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종목 순위들로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랑 또 인기 검색 순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내일장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동성화인텍 그리고 성광밴드, 모비데이즈 모두 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바로 상승률 시세가 좀 잘 나와 주었고요. 특히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9%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와 또 동성화인텍 4에서 5%가량 상승했는데요. 자, 어떻게 타점 잡아봤는지 그리고 수익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동성 화인텍부터 4%대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까요? 예, 동성 화인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시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 설명을 드렸는데 한 4% 정도 수익 구간 나왔다가 좀 빠졌습니다. 다만 차트 보시면 이 5일선을 이탈하지가 않았습니다. 전고점 라인은 돌파해 놨고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패턴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홀딩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면 내일 그냥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추세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뷰 종목입니다. 성광밴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지만 성광밴드가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너무나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이유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52도 신고가를 달성했으며 최근 인기가 있는 조선 섹터 기자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가 관점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 추이를 봤을 때 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 들어왔고 장대 양봉 왔는데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고 재료 좋고 시장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돈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데 뚜렷한 섹터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다 이거죠. 9%입니다. 상승률 9%이고요. 이거 혹시나 매도 못하신 분들은 5일선 기점으로 홀딩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비데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모비데이즈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상승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거래 대금이 실렸죠. 근데 빠질 때도 보통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경우가 있고 안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때를 보셔야 돼요. 지금 상승 구간이 잡히는,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상승 구간이 잡히는 이 지점을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 볼게요. 자,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호재가 있거나 혹은 매집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초입 부근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121선 돌파함과 동시에 상승 추세 구간을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지금 5.4% 상승했던 구간이 잡히고 충분히 여러분들 들고 가신다면 2,000원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전고점까지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 2,400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들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리뷰 종목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승률 수익 구간 좋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핑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큰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제가 아까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핑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TO 관련주입니다. STO를 이제 법제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여야 법제화 시동을 좀 걸고 있는데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후에 주가가 빠지다가 이평선 수렴 구간. 이평선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선들,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거미선처럼 얽혀있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들을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욕심을 부릴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전고점이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죠. 만약에 얘가 올라온다면 이렇게 한 12,000원 부분까지 올라오겠죠. 지금 장이 오늘처럼 계속 좋다 하면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도 되겠죠. 다만 지금 장세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저가 매수세로 인한 증시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 좋으니까 내일 시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짧게 1, 2거래일 정도 보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핀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장 20% 상승했고요.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확률 높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짧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셀바스 AI 볼 텐데요. 13%의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셀바스 A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 만들고 60라인 한번 돌파해주고 5일선 지지하는 캔들들 한 3, 4거래일 정도 노출시켰다가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21선을 터치해준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이 개념들이 또 장황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바닥을 찍었죠.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30억 들어옵니다. 그 다음 날은 29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의 거래 대금이 하루 기준으로 한 2, 30억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이 되는 기준봉 240억이 들어옵니다. 무려 10배의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10배의 돈이. 그럼 이게 개미 투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 이겁니까? 세력들이 했다 이겁니다. 세력들. 그럼 세력들이 밑에서 돈을 실은 다음에 왜 주가를 올렸겠습니까? 추세 상승시키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바스 AI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줍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다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쭉 빠져서 횡보한다면 이 장대 양봉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물량을 덜어내고 본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 만드는 캔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5일선 기준으로 주가 횡보시키고 다시 올려놨다. 이거는 다음날 상승 캔들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바스 AI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일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AI 오늘 장대 양봉 그려주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상승 가능할 가능성 많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짧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온전선 볼 텐데요. 14% 상승해 주었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가온전선 전략 세워주시죠. 예, 가온전선은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거 상승 N파라고 우리가 기법을 쓸 수 있는데요. 상승 N파는 간단합니다.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거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 공략주로 지금 들고 온 이유는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렸는데 이 시가 라인까지 어느 정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의미합니다. 거래 대금과 캔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N파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리치에 나왔고 1월 20일에 경신했던 신고가 51,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전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거래 대금 실린 채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볼 마지막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오전 8시 30분 단타 투자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온라인 방송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3파 이후 눌림 기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기법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딱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기법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3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기본 기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쉬우실 텐데요. 3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론 논리로 봤을 때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 1파, 2, 3, 4, 5, ABC, 하락 ABC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판단하기 쉽게 그냥 3파라고 해놨습니다.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주가가 눌릴 때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승 파동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3파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오른 종목이 눌릴 때 들어가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특히나 쓰기 좋은 기법이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 업무를 볼 때 내가 HTS, MTS를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이게 안성 맞춤인 기법이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3차 파동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승 파동만 의미합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락 파동까지 포함 안 시키고 상승 파동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가 그렇게 상승 1파, 2, 3, 4, 5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이렇게 상승 3파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테마주는, 중소형주는 상승 파동이 상승 3파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쭉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그 지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가가 쭉 빠질 때 싸게 담는 거죠. 주가가 올랐다가 횡보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수하느냐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주가가 올랐다가 꼭대기를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꼭대기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는 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더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송 보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쭉 빠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난 물려있는 거죠. 지금 매물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 난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려있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올라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 그럼 나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때 플러스 구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합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흔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3파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쭉 그냥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애를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매물대를 소화한 흔적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정량적인 수치로 제가 나타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다가 당연히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겠죠.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다가 주가가 눌릴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때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나는 거래 대금이 눌리는 구간에서 횡보할 때 주식을 담아야 하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써놨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한다. 자, 그럼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61선과 121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오를 때는 단기 평선들도 가파르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최근 가격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주가가 눌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제 밑으로 빠지겠죠. 장기 평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가정해 봅시다. 검은색 선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장기평선에 대일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위에서는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빠질 때 장기평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61선과 121선 기준으로 매수하면 되는 기법이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게 이렇게 쉬운 기법인가 싶을 정도로 간단하니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주가가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오죠. 여기 다 상승 파동입니다. 상승 파동. 자,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때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죠. 상승. 우리가 이때 담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담습니까? 이 선과 이 선에 닿을 때. 계속 가보겠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대금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요? 여기서 분할 매수. 계속 담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쭉쭉 가다가 올라가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얘가 121선 닿인다. 이렇게 이때도 한번 닿였었죠. 121선. 그리고 내려올 때 이때는 만약에 그러면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60, 120 담아서 평단을 이 중간쯤으로 맞춰놨는데 120 라인이 이탈하고 주가가 쭉쭉 빠진다. 그러면 이 기법은 마이너스 10% 잡고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 가다가 곧바로 반등이 나와죠. 만약에 우리가 121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더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만 안 된다면 계속 들고 가다가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쭉쭉 오르다가 이때 보시면 이게 다 상승 파동입니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그러면은 파동이 다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61선과 121선 구간.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시면 지금은 아직 안 닿였죠. 지금은 안 닿였는데 주가가 빠질 때 여기 10만 2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냥 바로 팔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빠진다면 여기 9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담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선입니다. 이 선. 121선과 61선. 닿을 때 그냥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바로 올라야 되는데 바로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좀 하죠. 그러다가 오르면은 바로 팔고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60, 12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닿으면은 분할 매수. 마이너스 10%만 안 된다면 계속 들고 가고 오를 때 매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PSK 홀딩스도 한번 볼게요. PSK 홀딩스. 자,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는데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 올라가다가 상승 파동이 다 나왔다 해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61선 120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절하시면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온 차트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종목을 찾는 방법. 그러면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일단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신고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가 가면 이 창 하나로 쓸 수 있는 기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있죠? 신고가 매매 기법,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파 이후 눌림 기법, 추세 매매 기법,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자,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승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까? 60, 120. 얘가 120까지는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었겠죠. 9월 4일. 이때 그냥 담는 겁니다. 떨어질 때. 남들 손절매 물량 나올 때 우리는 3파 이후 눌린 기법을 이용해서 61선 다 있는 구간 분할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중은 많이 못 실었겠네요. 왜냐하면 121선까지는 안 닿였으니까 61선 부근에서만 담았으니까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LGU 플러스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 나오죠.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3파 이후 눌린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매물대. 매물대가 즉 무엇이죠? 매물은 즉 물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우리가 3파 이후 눌린 기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 한화엔진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엔진 보시면은 지금 상승 파동이 다 나오고 나서 이때죠. 7월, 4월이네요. 4월부터 상승 파동이 쭉 나온 다음에 61선과 121선이 이때 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때.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 만약에 빠졌는데 마이너스 10% 손절. 되게 간단한 기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쓰실 수 있을 만한 3파 이후 눌린 기법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짧게 볼 수 있는 공략 가능할 만한 시가 공략주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차트 분석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단기 투자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3파 이후 눌린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3차 파동 형성 확인 후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 세워봤고요. 이러한 단타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기아부터 보겠습니다. 기아 1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97,200원인데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기아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대응책 세워주시죠. 예, 기아가 11만 원이시고요. 사실 이거는 뭐 선을 긋고 할 필요가 없고 완성차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구간 횡보하는 구간 거치고 나면은 다시 전고점 라인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봐야 알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관련해서 무역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하는 그 매물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61선 부근에서 횡보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이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에 9만 원, 89,500원 찍고 나서 10만 원 라인 좀 안 되게 99,0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 라인 횡보할 겁니다. 이 라인 횡보하면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계속 모으겠죠. 제가 한번 기간 보유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자, 여기 가고요. 기간 보유. 여기로 가면 되는데 자, 계속 늘리고 있죠.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기관 보유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 바닥 구간에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바닥 구간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더 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라온다면 11만 원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잖아요. 여기 121선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지 마시고요. 121선 부근이니까 저한테 문자 상담 다시 주시면 그때 제가 전략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으나 그때쯤 돌아온다면 다시금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20만 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5% 상승한 16만 4,700원인데요. 살짝 눌렸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리노공업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대응책 세워주시죠. 예, 리노공업은 매수가가 20만 원이시네요. 근데 이것도 아까 현대차랑 좀 비슷한 게 우리 시청자님들 매수가가 딱 121선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온다고는 보는데 지금 5월 7일에 한번 볼게요. 5월 7일. 이때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딱 찍고 나서 얘가 지금 그 이후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계속 얘가 빠지고 있는데 어딜 봐도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굳이 물량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한 달 기준으로 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 투자가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투자와 연기금은 보험도 그렇고 장기 투자 성향이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차피 우리가 승부를 보기 힘든 거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도 잘 아실 테니까 지금은 일단 좀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0만 원이시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찍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권해드리겠습니다. 14만 3천 원, 14만 3,300원이 11월 14일 갱신했던 전저점 라인인데 주가가 빠진다면 14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5에서 10% 추가적으로 여력이 되는 금액을 담아보시길 바라고요. 올라온다면 20만 원까지 올라오고 내려갈지 올라갈지 결정을 할 텐데 일단 20만 원 올라올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14,500원에서 5에서 10% 조금 더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20만 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네이처셀 보겠습니다. 26,000원의 매수, 비중 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15% 크게 올라준 24,600원입니다. 자, 매수가까지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이처셀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네이처셀은 사실 좀 재미있는 패턴입니다. 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 일단 네이처셀이 10월 23일에 갑자기 쭉쭉 오릅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보면서 저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아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좀 보고자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으로 가면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10월 23일이죠. 자, FDA 지정 이후에 상승했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FDA 통과되겠다라는 기대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이 10월 23일부터 쭉 올랐는데 11월 1일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잘 가다가 쭉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딱 봤던 패턴 상기시켜 보시면 됩니다. 한화오션 이 패턴이죠. 룬이 또 이 패턴입니다. 요즘 이런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한 번 나오긴 합니다. 시가의 갭 높게 안 뜬다면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보시면 갭이 높게 안 뜨니까 우리가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쭉쭉 가다가 잘 가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26,000원이신데 아무래도 좀 위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이전에 물론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최근에 네이처셀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근에서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이 캔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달 전, 약 3주 전에 봤던 캔들과 흡사합니다. 3주 전에 봤던. 이렇게 나오고 장대 항목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장대 항목 나오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날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쪼개봤을 때 이때는 매물대가 없었죠. 그리고 신고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이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처럼 윗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어떤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상한가로 갔잖아요. 여기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오늘 15%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날 올라갔다가 바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8,500원 정도로 잡아드릴 겁니다. 28,500원을 잡아드릴 건데 이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좀 봐주세요. 시청자님께서 21선은 22,000원 정도 됩니다. 22,000원 지지하는지만 꼭 봐주시고 만약에 내일 5일선 지지하면 25,000원인데 반대로 올라갔을 때, 요거 내려갔을 때 얘기고요. 올라갔을 때 25,000원 지지하는지도 같이 봐주시고 문제 상담 그때 다시 주시면 제가 전략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5,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갤럭시 SM 보겠습니다. 2,800원의 매수, 비중 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10% 오른 2,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갤럭시 SM 어떤 대응책 세우면 될까요? 예, 아까 제가 핀 거 말씀드렸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STO 관련주입니다. STO 관련주가 바닥 구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 대장주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게 재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S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야에서도 뭐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법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질 뉴스들 많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800원이면 꽤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2,200원 이하에서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요. 적당량 매수하시고 올라온다면 2,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2,500원 올라온다면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제가 그때 맞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SM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500원 라인 오시면 다시금 문자 상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모비데이즈, 홀딩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로 1타 기법, 3파 이후 눌린 기법 배웠습니다. 마지막 1타 종목으로 핑거, 셀바스 AI, 가온전선 11월 26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단타 1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